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 논란을 자꾸 부추기면서 자유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네, 좀 결정적인 시작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유성 출장 등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법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원들이 상시적으로 그러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부정하게 행동을 했다면 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추신 것 같아요. 예,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너네는. 그래? 너네는. 딱 이 정도 느낌.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예, 일단 이 담화문을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특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런 인사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일지를 담화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쌓이는 그 적폐 세력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 적폐 세력들과 결탁했었던 세력들도 싫어하겠죠. 외유성 출장 논란 뭐 이런 거 하고 뭐 여비서를 동행한 거 뭐 자극적인 얘기들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법을 어긴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어겼다고 말하게 되면 사실 자기들도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도 열심히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원칙 자체가 공정한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정한 원칙대로 하면은 누구도 불리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규칙 자체를 이미 지킨 사람한테 계속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정면 승부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정면 승부가 참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 후원금 논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당이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4가지 질의를 선관위에 물어본 거는 이제 모든 걸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안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라든지 네. 뭐랄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관례였던 것들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 그 위법의 경계를 이제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김기식이 잘못했으면 사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와대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곳 저곳에 물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맞는 그거 아닌가요? 근데 네. 왜 이거를 갑자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찰 아니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냥 거예요. 질문 4개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본인들은 뭐 인턴이 여자고 단둘이 다니 그거는 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 뭐죠? 펜싱 룰? 무슨 룰이죠?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펜스를 펜스를 맞아. 펜스를 제창하면서 이런 자들이 미투 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분이 여자이고 남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여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언어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여자라고 강조한다는 맞아. 거는
성추문이나 뭔가 불륜이나 그런 거에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스토리의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본방송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런 여성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뭐 특혜 논란이 이제 뭐 인턴인데 갑자기 뭐 네. 어떻게 됐다는데 그럼 맨날 인턴만 하냐 씨발 진짜? 그쵸. 사실 뭐 유능하다고 나왔잖아. 미생이냐? 맨날 인턴만 하냐? 이 또라이 새끼들이야. 논리가 없어요. 인턴이 일 잘하면은 정직원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인턴이란 제도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 뭐 평생 인턴만 하냐?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리고 심지어 단둘이 간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사태가 근데 벌어지게 된 상황 자체가 네. 이제 야당에서 이제 가장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안철수, 방구 좀 낀다는 사람. 네. 예, 여의도에서. 김성태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여론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언론도 계속해서 도와주는 면도 있고 안철수가 일단은 처음에 포문을 좀 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이제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미 다 아는 상황인데 그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한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김성태가 이제 바톤을 좀 이어받은 듯한 모양새로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김성태가 지난 12일에 며칠 안 됐죠. 12일 지방선거 출정식을 이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국민은 기호 1번으로 돌아올 것이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호 1번이에요. 아, 그럼 아. 자기가 아직도 기호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입지가?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썰을 풀은 적이 있었어요. 김성태가 혹시 엑스맨 아니냐. 계속해서 그런 자기 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네. 스스럼 없이 하는 그걸 보여서 엑스맨 김성태라는 별명이 약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당은 당대표도 엑스맨 의혹이 있고 원내대표도 엑스맨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바른미래당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악의적인 게 김기식 원장 사진이 마치 되게 야비한 듯한 미소를 짓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놓고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리의 제보를 받는다라고 그냥 대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이 아, 진짜로? 네. 딱 봐도 왠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진들이잖아요. 네. 바른미래당과 그 안철수가 항상 위시하는 새 정치, 그 구태 정치랑 다른 그 새 정치라고 하고서는 네.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먼저 구태 정치의 표본인 네거티브 정치죠. 네거티브 정치를 열심히 이제 대문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를 만드는 당이 맞나?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른미래당 하니까 그거 봤던 거 생각나고 찾아봤는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틀림없이 영부인에게 혼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입장문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와이프는 없다 이러면서 남성 의원이 여성 비서와 출장을 가는 게 괜찮은 거라고 하면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저는 와이프가 무서워 가라고 해도 못 간다라는 개소리를 정말 바른미래당 이거 보면서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둘이서 부적절한 그렇죠, 관계라는 예, 거를. 예, 예. 그래놓고 이거를 지지하는 문 대통령은 영부인에게 혼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와이프 말고는 다른 여자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안 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정말 일단은 뭐 부적절한 관계도 아닐 뿐더러 바른미래다. 예. 거짓 미래다. 거짓 진짜 미래다. 너무 웃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진실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듯한 이런 워딩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일단은 그래 이런 김기식 원장이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자유당은 깨끗하냐? 지금 이런 갖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 시절에 주차 위반 과태료도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요. 그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총 합해서 71만 원이 넘는데요. 어우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정치 자금으로 과태료도 내시고 특히 이완영 의원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2013년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던 독일에 다녀올 때 7박 9일 일정인데 예산이 2천여만 원이 소비가 됐고 이분도 비서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분만 그렇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른 많은 의원들도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외유를 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관행이었다. 어쨌든 모두 다 잘못한 일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관행을 상식을 넘어서는 선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관행이었다.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식으로 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듯한 야당의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는 거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성태 얘기를 하면서 엑스맨 얘기를 했던 게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그 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금강원장으로 이번 달 초부터 일을 이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하신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대부분 보면은 삼성전자 이건희 차명 계좌 그거 과징금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네. 삼성생명의 주식 관련해서 그 다른 회계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법을 고쳐서 이제 몇십조 원어치를 팔도록 만드는 것도 추진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의혹도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삼성전자의 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이제 가장 싫어할 사람은 삼성전자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의원들이 날뛰느냐 이걸 보면은 그 연결관계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김기식 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도 삼성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제 국민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닙니다. 지난 촛불 전국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돼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김영란법을 이제 밀어붙일 때 거기에 원래 언론인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네. 그거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 김기식 원장이 의원인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가 딱 상충하는 거죠. 받아먹는 게 좋으시던 그 국회의원들과 삼성과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죠. 적폐 언론 네. 기자들. 한 명으로 딱 좁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걸려봐라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가 정말 명확한 것 같고 네. 그런 때 정말 문 대통령이 정말 좋은 게 논란이 되고 모두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힘이 정말 큰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계속 하던 일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판을 딱 깔아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힘의 원천은 바람직한 리더십 아닌가. 예, 집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70% 후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지금 촛불을 거리에 나가서 직접 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촛불을 들고서 저쪽에 있는 그 기업과 촛불로 뽑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뽑은 금감원장 이렇게 같이 이제 대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삼성 본사에다가 아니면 뭐 자유당 당 사무실에다가 불을 지를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을 질러놓은 상태죠. 예, 그 촛불을 통해서. 그 촛불의 마음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지지율을 통해서 이런 개혁의 강공 드라이브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라는 건 일단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단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깨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시민들 마음에 들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있었다.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력이 지금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국민들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가 막말을 막 쏟아내도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을 띄워주고 그쪽 편한테 이로운 일들을 열심히 해주면은 그쪽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총선 때 이제 비례대표로 본인들은 다시 재선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서 사실 좀 이제 막 날뛰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선관위에다가 사실 질문을 한 거가 괜찮은 수인 것 같은 게 제 주장에 따르면 이제 선관위도 공정성은 약간 흐려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네. 선관위도 사실은 그렇게 막 깨끗한 데는 아닌데 선관위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하는 입장인데 어떤 책무를 더 지게 함으로써 거기가 더 긴장되게 하는 거죠. 미리 긴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들도 그러면 선관위가 무슨 답을 내놓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그런 거를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수인 것 같아요. 신의 한 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김기식 원장 논란을 자꾸 증폭시켰던 자유당에 대한 강한 역풍이 올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지금 이미 그 역풍은 시작이 됐다.
특히 외유 논란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자유당 자체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방선거가 완전히 참패할 것 같다. 자유당은. 네, 자유당은 참패하고 같이 부안해동하는 다른 야당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개편이 되지 않을까.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원칙 자체가 공정한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정한 원칙대로 하면은 누구도 불리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규칙 자체를 이미 지킨 사람한테 계속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정면 승부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정면 승부가 참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 후원금 논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당이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4가지 질의를 선관위에 물어본 거는 이제 모든 걸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안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라든지 네. 뭐랄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관례였던 것들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 그 위법의 경계를 이제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김기식이 잘못했으면 사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와대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곳 저곳에 물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맞는 그거 아닌가요? 근데 네. 왜 이거를 갑자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예, 일단 이 담화문을 봤을 때 네.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특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런 인사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일지를 담화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쌓이는 그 적폐 세력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 적폐 세력들과 결탁했었던 세력들도 싫어하겠죠. 외유성 출장 논란 뭐 이런 거 하고 뭐 여비서를 동행한 거 뭐 자극적인 얘기들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법을 어긴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어겼다고 말하게 되면 사실 자기들도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도 열심히 나가는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찰 아니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냥 거예요. 질문 4개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본인들은 뭐 인턴이 여자고 단둘이 다니 그거는 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 뭐죠? 펜싱 룰? 무슨 룰이죠?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펜스를 펜스를 맞아. 펜스를 제창하면서 이런 자들이 미투 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분이 여자이고 남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여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언어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여자라고 강조한다는 맞아. 거는 성추문이나 뭔가 불륜이나 그런 거에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스토리의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본방송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런 여성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뭐 특혜 논란이 이제 뭐 인턴인데 갑자기 뭐 네. 어떻게 됐다는데 그럼 맨날 인턴만 하냐 씨발 진짜? 그렇죠. 사실 뭐 유능하다고 나왔잖아. 미생이냐? 맨날 인턴만 하냐? 이 또라이 새끼들이야. 논리가 없어요. 인턴이 일 잘하면은 정직원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인턴이란 제도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 뭐 평생 인턴만 하냐?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리고 심지어 단둘이 간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사태가 근데 벌어지게 된 상황 자체가 네. 이제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 논란을 자꾸 부추기면서 자유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네,
좀 결정적인 시작점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유성 출장 등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법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원들이 상시적으로 그러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부정하게 행동을 했다면 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추신 것 같아요. 예,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너네는. 그래? 너네는. 딱 이 정도 느낌.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당에서 이제 가장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안철수, 방구 좀 낀다는 사람, 네. 예, 여의도에서. 김성태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여론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언론도 계속해서 도와주는 면도 있고 안철수가 일단은 처음에 포문을 좀 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이제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미 다 아는 상황인데 그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한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김성태가 이제 바톤을 좀 이어받은 듯한 모양새로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김성태가 지난 12일에 며칠 안 됐죠. 12일 지방선거 출정식을 이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국민은 기호 1번으로 돌아올 것이다.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호 1번이에요. 아, 그럼 아. 자기가 아직도 기호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입지가?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썰을 푸른 적이 있었어요. 김성태가 혹시 엑스맨 아니냐. 계속해서 그런 자기 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네. 스스럼 없이 하는 그걸 보여서 엑스맨 김성태라는 별명이 약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당은 당대표도 엑스맨 의혹이 있고, 원내대표도 엑스맨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바른미래당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악의적인 게, 김기식 원장 사진이 마치 되게 야비한 듯한 미소를 짓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놓고, 김기식 원장이